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올해가 며칠 안 남았기에 연말 특집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봤고요. 또, 또 연말이니까 또 새해 인사도 드리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한 지가 한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직도 이걸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제 관심들이 없었다면 그냥 대충 알아보고 넘어갔을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파악해보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점이 또 있고요. 또는 제 머릿속에 잠깐 머물렀다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좀 가지고 있다가 사라질 그런 일들을 조금 더 다듬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도 된 것 같고, 예, 자, 그런 면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021년을 돌아보건대 최대 국방 현안이 뭔가 이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한번 짚고 넘어갈 만한 일이고 21년도에 우리나라가 선보였던 많은 어떤 국방력 개선 사업이 사실 그 뒤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동영상입니다. 예. 자, 볼까요? 보면 이제 바이든이 작년 말에 당선돼서 금년 초에 이제 등장하고 행정부를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하고 5월 달인지 4월 달인지 정상회담도 했죠, 워싱턴에서. 자, 그 이후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본격적인 딜이 시작됐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죠. 북미 종전회담은 상당히 큰 딜입니다. 엄청나게 큰 딜이죠, 사실은. 예, 그리고 사실은 협상은 북미 간에 하는 것 같지만 그 협상을 가운데서 조율하고 실제적으로 한반도를 대표해서 주도하는 것은 우리 한국입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이 경제력, 국방력, 대외 신인도 모든 면에서 한반도 주도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그치지 않고 북미 간에 바로 소통하는 일은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간의 종전협정 이전에 그리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과의 큰 딜이 있다. 그 뒤에는. 예.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뜻이겠죠. 예. 그리고 사실 중요한 북미 간의 종전협정 수교로 이어지는 그 중요한 현안들, 중요한 안건들은 지난번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몇 번 만났을 때 이미 다 나왔던 것이에요. 이제 때가 안 맞아서 뒤로 수년된 것이고 우리는 그 준비를 더 해온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뭐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뭐 그냥 이런 생각의 틀을 던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의 얼개를 이 중요한 사안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시점을 살고 있는 게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에 정착한 한 만년 이래 최고로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기를 살게 된 지금 여러분들이거든요. 일단 그걸 행운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런 기분으로 가볍게 생각들의 틀을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딜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입장이 그럼 뭐냐, 지금. 딜을 한다는 것은 서로 궁한 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한테 궁한 게 있고, 미국은 우리한테 궁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미국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최근 이제 중국이 급속도로 올라오고, 미국이 엄청난 견제를 하기 시작하죠. 사실 싸움이라는 면에서는 미국이 먼저 싸움을 건 셈이에요.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빨리 커지고, 본인들의 몇 개의 본인들의 패권국으로서의 제안을,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당연히 중국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받아주지 않았죠. 뭐 그런 게 뭐 위안화 환율 조정 이런 문제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쉽게 받아줬었죠. 근데 일본이 그 다음부터 뭐 1억원 20년, 30년 겪는 걸 봤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본인 내수도 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이유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중국의 영향이 확대됐고 군사력도 강화돼서 접근 거부 전략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까지는 중국 향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가. 그래서 당연히 태평양에서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위축되고 제가 여러 동영상에 들어서 다뤘지만은 지난 20, 30년간 패권 1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고 생각한 미국이 좀 방만하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군사력 확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돈만 날리고 실제적 군사력 확충, 중국이라는 새로운 도전국에 대한 준비는 덜 된 상황이죠.
그래서 위축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한반도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중국 대륙에 딱 붙은 나라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는 군사력을 마음대로 활개칠 수가 없으니까 영향력을 행사를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인종도 같죠. 역사 문화적으로도 연원도 깊어요. 예. 당연히 한반도가 또 한반도의 북쪽은 미국의 적이죠. 예. 예. 아주 그것도 아주 모난 적이죠. 다루기 쉽지 않은.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빠져나가면 한반도 전체가 남북한 포함해서 중국 쪽으로 붙어버릴 수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미국의 보통 사람이라면. 예. 그리고 북한은 게다가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 호전성이 또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중국이 덧붙여지는 것이고 남한은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남한의 제1위 무역국이기도 해요. 예. 다 여러 가지 기술도 가지고 있죠. 예. 중국의 부족한 면을 기술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나라가 또 한국이기도 합니다. 예. 북한은 호전성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또 몇 년 겪으면서 또 그리고 한류 문화 같은 게 전파가 많이 되면서 중소국가들이 한국을 희망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우리도 가난하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수십 년 만에 저렇게 괜찮은 나라가 됐다. 따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북한이 중국에 편입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럴 게 상당히 많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남한과 북한이 중국과는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 우리 편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구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지난 한 5, 6년간에. 자, 그리고 이런 입장이 되는 많은 부분에는 우리가 미국과 지금 딜이라는 표현을, 거대한 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된 가장 큰 지렛대는 우리 국력의 전반적인 향상도 있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성장시킨 부분이 그 지렛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형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국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 건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했을 미국이 침공하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미국은 많은 공격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 지금 상황에서 과연 남한 땅에 사는 우리로서는 북미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이 될 텐데 한반도가 재댐이 되는 걸 원치 않겠죠. 네. 우리한테 총알 한 발, 포탄 한 발 떨어지지 않고 북한과 미국 간이 서로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또 돌려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예, 뭐 전시작전 통제권은 사실 우리가 수행하면 그만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부드럽게 하고 싶은 것이죠. 좀 하수를 쓰지 않고 팩팩거리지 않고 점잖게 받아오고 싶은 것이고 또 이런 권리를 하나 받아온다는 것 자체 목을 매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최전선에서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전시작전 전작권이 없으면 우리는 미국의 군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군사력을 마음대로 못 키우죠. 예. 중국이 견제를 하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국가라서 우리 군사력을 키운다고 그러면 누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불편할지라도. 예. 그리고 한반도가 어떤 독립된 개체로서 두 나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도 전작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대신 우리는 그걸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부드럽고 합리적이고 서로의 칭찬을 받으면서 돌려받고 싶은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걸 원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우리는 북한이 갑자기 붕괴돼 가지고 대규모 난민이 그런 사건들은 지금 세상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난민들이 우리 휴전선을 통해서 넘어오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또 북한이 갑자기 붕괴를 하면 난민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북한에는 여러 세력들이 관여하게 돼요. 친중국 세력, 또 뭐 친남한 세력, 친미국 세력, 친러시아 세력, 예, 구한말처럼 되는 겁니다. 또 예, 조선 말기처럼 예, 그냥 고스란히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내가 안 들어가면 다른 나라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따라 들어오는 그런 이제 환경이 형성돼요. 깔때기처럼. 예, 그런 건 절대 우리가 원치 않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는 걸 원치 않고 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북한이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도와줘야 돼. 미국이 그래서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런 여론이
국제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이다. 여기서 분단국이라는 말을 할 때는 원래는 하나로 합쳐져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깔려 있는 거고, 예, 이제 세상에서 모두 아는 것이죠. 예, 우리가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북한이, 예, 우리가 북한하고 원래는 한 뿌리였다는 것을 원래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걸 마음속 깊이 부정하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예. 또한 우리는 이제 대륙과 해양에 우리가 이제 한반도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게 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 길목을 우리가 힘으로써 조종하겠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예, 열강들의 통로 역할밖에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힘이 있으면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해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그 둘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북미 간의 종전선언을 통해서 남북 교류라는 것이 이런 결과물을 낳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진국으로 대접을 받고 있고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왔는데 우리한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인 것이죠. 꿈인 것이고. 예.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 위험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조금 언짢은 생각이 들거나 할 때면은 이제 갈라파고스화 됐다 일본이. 예, 섬나라이기 때문에. 예, 본인들만 맞는 줄 알고 생각이 편협해진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피해를 그것의 피해를 스스로 입고 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서. 근데 그 똑같은 시선을 우리한테 돌려보십시오. 우리도 반도 국가지만 북한이라는 나라하고 교류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섬나라입니다. 예. 육지를 통해서 대륙을 갈 수가 없어요. 맞지요? 제 말이. 예. 육지로 붙어 있을 때 섬나라인 희한한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이미 갈라파고스화 되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좀. 어떤 건지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세상의 변화에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 고착된 이 상태를 그대로 가장 편하게 느끼는 거. 그게 갈라파고스화 된 거죠. 일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한국이라는 섬을 원래대로 한반도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2021년에 많은 국방력들을 선보였어요. 예. 한번 읊어볼까요? 제가 다룬 것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먼저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된 부분이 있죠. 이거는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해제가 된 거고 우리가 강하게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사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금년 초에 그 순서대로 제가 나열해 본 것인데 스텔스 탐지 레이더를 우리가 개발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다음 SLBM 탄도탄 발사 시험 했죠. 예. 그리고 같은 날 초음속 미사일 배치한 거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군지위성 발사체도 공개했지요. 군지위성. 예. 동북아 상공을 미국보다 더 자세히 관찰하겠다. 이런 걸 보여준 겁니다. 예. 그리고 한 달쯤 전에는 극초음속 시제기까지 공개했어요. 러시아도 이제 각 배치를 하기 시작한 지르콘 있죠. 그걸 우리가 하겠다고 보여준 거죠. 예, 곧 하게 될 거라고.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건 전부 다 전략 무기예요. 개발했어도 입 싹 닫고 보도 안 하고 오랫동안 묻어두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개발도 심지어 끝나지 않은 거를 개발 중인 걸 공개를 했거든요. 예.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몇 가지가 더 있죠. 또 얼마 전에는 스텔스 무인기, 예, 아직도 개발 중이죠. 그거하고 KF-21이 합동작전하는 걸 보여줬어요. 예. 우리도 누구도 아직 실용화시키지 못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KF-21이 이제 6세대 전투기다. 예. 처음은 4.5세대지만 5세대, 6세대까지를 감안하고 만든 비행기고 30대 초반이면 우리도 그런 전력을 구축할 것이다. 예. 순수도 절대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부분의 무기들은, 체계들은 SLBM 탄도탄을 제외하고는 미국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가지고 싶어도. 예.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을 했죠. 그래서 30년대 초중반 되면은 현재 5, 6위인 세계 군사력 순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절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리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이죠. 네. 자, 우리는 미국한테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력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한반도를 남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지켜낼 힘을 가지고 있다. 중국하고 상황이 아주 힘들어지면 우리 스스로를 중국을 틀어막을 정도의 힘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이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태평 7함대가 할 수 있는 역할보다 더 큰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의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지켜야만 한다. 우리의 터전이니까. 우리는 전략적 후퇴를 할 수가 없다. 중국과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 이 자리를. 그런 강한 의사를 표명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 종전선언에 빨리 마무리 짓자. 우리는 힘을 더 키워야 한다. 미국 너희들도 여기서 빨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라. 시간이 없다. 이미 당신들은 많은 시간을 날려먹었다. 그리고 세계의 흐름과 세계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를 만약 중국이 어기는 불순한 일을 하게 될 때는 이러한 우리의 국방력이 미국 너희의 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미국 너희들도 원하는 거니까 빨리 진행하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협상용 카드라고 좀 봐지는 것이죠. 금년도에 이루어졌던 어떤 많은 우리 무기 개발 사업을 선보인 것의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협의체 동북아에서 그런 걸 하고 싶지 않다. 나토처럼. 아시다시피 우리는 중국과 제1의 무역 교역국이고 기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통적인 동맹 관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그걸 뛰어넘는 불필요하게 자극을 가하는 그런 행동을 중국한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너희 편에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너희가 해줘야 될 일도 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동맹 관계를 하자는 거다. 주도국, 종속국이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독일 군함이 뭐 몇십 년 만에 아시아를 왔을 때 분명히 국방장관이 그 전에 우리를 먼저 방문을 했었습니다. 5, 6월 달에. 5, 6월 달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초에. 그때 그런 걸 협의를 했겠죠. 중국 군함이 죄송합니다. 독일 군함과 영국의 엘리자베스 항모가 아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당연히 관계가 있지요. 바이든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한테도 협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부했죠. 오는 건 환영인데 우리 입항은 안 된다. 그래서 독일 함정은 일본만 왔다 갔죠. 엘리자베스 함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선제적으로 중국에게 적대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는 나토의 전방에 깔려 있는 동국권에 있던 어려운 나라, 동국권에 포함되어 있다가 독립한 어려운 나라들이 아니다.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 우리는 세상의 주도국이다. 그런 용도로 써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가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한 이제 미국은 단지 군사적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지금 지난번에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도 공동성명이 언급이 됐지만 서플라이 체인 리질리언스라는 걸 지금 미국이 하고 있죠.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패권 싸움을 하는데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중국을 없애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그중에 중요한 것들도 많습니다. 중국이 원자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기초 소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기초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핵심 부품에 있어서도. 뭐 화해의 끈이 그런 것이었죠. 그런 면에서 그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반드시 미국한테 필요한 나라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걸 생산하지 않는다, 못하게 된다, 중국에 편입이 된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전쟁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안 한다. 이게 가상입니다. 가정이죠. 타격이 크죠.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미국의 경제 시스템 안에 둬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조선, 배터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산 안 하면은 전부 다 중국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주요 산업뿐만이 아니라 미래 산업들이 있죠. 수소 경제 같은 거. 한국 주도국이 됐습니다 이미. 그리고 차세대 원전 같은 부분도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언급이 됐죠. 이건 차세대 원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 다룬 거 있지만 우리도 차세대 원잠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원전 개발하고 있거든요. 차세대 원자로죠. 안전성이 훨씬 개선되고 효율이 훨씬 뛰어난 거. 조금 있으면 선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이 한국이 미국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도 한국은 귀한 존재다, 미국한테. 그리고 우리한테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기 때문에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쪽에서 이런 물건을 많이 사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방권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많이 추격해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기도 해요. 우리한테는. 자, 그리고 그젠가요? 어제 방송이 됐네. MBC 뉴스에서 나온 건데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죠. 종전선언 문안을 한미가 사실상 합의를 했다. 네. 자,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자, 종전선언 문안을 한미가 사실상 합의했다. 안 고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미가 아니고 북미 간 합의했다라고 그렇게 읽혀요.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북미 간 종전선언이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한국과 미국이 한다? 말이 안 맞죠? 다 고쳐야 되는데, 북한 의견이 들어오면. 자, 그래서 이거는 한국이 다리를 놔서 북한과 미국이 협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북한이 합의를 한 거죠.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전선언 조인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했다, 이 예고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뭐 하늘만이 알겠죠. 이렇게 중요한 일이 예상대로 될지 안 될지는. 게다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교황을 만났죠. 만나고 이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교황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북한을 가겠다. 그래서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교황청을 써주겠다. 아주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뜻입니다. 교황이 싫어할 리가 없죠. 천주교의 어떤 세계 중심 종교로서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자, 이게 교황이 와서 큰 이벤트를 열고 종전협정을 맺고 선언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중국이 그 과정에서 개입하기가 어려워요. 일본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집니다. 한반도가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의 산물이죠. 큰 나라들이 싸워서 불가피하게 갈라졌다는 게 냉전의 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봉합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 미국이 나서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미국과 교황청, 서구 중심의 지금 패권 주도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빛을 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만약 종전선언이 발표되는데 바이든과 교황이 한반도로 와서 이걸 진행을 한다. 이러면 세계적인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퍼포먼스가 되는 겁니다. 옛날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이후에 최대의 아마 이벤트가 될 거예요. 거기에 미국이 올라타서 활용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일본과 중국 이 순리의 흐름에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거스르지 마라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미국의 사람이고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내부에도 최근에 몇 년간 벌어진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미국 내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한국에. 저거 중국하고 다 짜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남북 간에 짜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닌지? 우리가 결국에서는 동북아에서 우리 교보를 빼앗겨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리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합당한 의구심이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도 이 논의가 됐고, 그게 어떤 종전 협상에 있어서의 우리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물론 북한도 포함이죠. 핵심 사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몇 번 언급드린 내용이지만, 종전 협정 후에도 미군이 남한에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주 국가로서 이제는 남북한이 하나가 됐으니까 외세는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간에 남북 간에 한미 간의 정통적인 동맹 관계를 그냥 유지하겠다. 물론
북한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군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사뭇 다르지만 그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있어 왔던 게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太평양에서 우리가 한국의 청을 좀 덜어줘서 한국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중국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군사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있었고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1년간 열심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언급된 무기 체계들은 우리는 정말 진심 전력을 다해서 개발하고 있는 무기 체계예요. 예. 한 번도 문제와 상관이 있는 무기거든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굳이 사용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북한 쪽에서 미국과 가까워지면은 내부의 어떤 중국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반발 세력이 나올 수 있고 중국이 개입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국정을 맞대야 되니까 미국과 그 점에 대해서 북한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일단 북한이 제1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남한도 거기 힘을 보탤 수는 있어요. 중국이 그런 문제를 관여하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북한도 우리가 무기를 공개할 때마다 지난 1년간 본인들도 세계 추세를 따라가서 만만치 않다는 그런 과시를 적절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투자를 하면 돼요. 네. 서방 자본이 투자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력은 교육 수준은 높지만 경제력은 낮아요. 임금도 낮지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제조업의 붐을 일으킬 수가 있을 정도는 될 거예요. 예. 자, 그게 서방 자본이 들어가서 서방 경제에 편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생각하는 아까 공급망 다변화,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거. 예, 바로 중국에 있는 미국의 공장들이 있다면 북한으로 바로 옮기면 됩니다. 단가도 더 싸지고 품질도 더 좋아질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미국 경제권으로 편입이 됐는데 미국과 수교도 맺고 북한으로 갈 수 있겠죠.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경제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동북아 지역이 전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러시아도 엄청나게 반기는 겁니다. 러시아가 여기 반대하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남쪽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됐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대환영이죠. 예, 미국도 환영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게 될지도 몰라요. 한반도에 종전선언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이 커지면은 일본과 중국도 따라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요. 거기서. 자, 그러면 미국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자면은 지금 바이든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의 이유로 인기가 없었고 바이든은 바이든 나름대로 인기가 없었어요. 특히 아마 지난번에 아프간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에서 많은 표를 잃은 것 같아요. 인기를. 자, 바이든은 국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 전환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 국민한테 앞서 많은 대통령들이 못해왔던 것, 골칫거리였던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해 주겠다. 그것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예. 그리고 그 수교를 함으로써 한반도라는 위치가 중국에 바로 밑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겠다는 압박도 하는 거잖아요. 러시아 근처 나라들에 미국 무기를 배치하니까. 마찬가지로 미국도 케네디 때 쿠바에다가 러시아가 미사일 배치하려고 그러니까 핵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그랬죠.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스스로 자기 국방력을 키우면서 경제력도 키우면서 오히려 중국 쪽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됐던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쪽으로 데리고 왔다. 큰 성과지요. 승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런 그림을 도출할 수 있어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의 패권주의가 오래되면서 많은 것들이 좀 고착되는 부분이 있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눈에 띄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또 SNS가 이제는 활발해서 대충 여론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잘못하면 잘못한 게 드러나요. 자, 그런 면에서 퇴색되고 있는 미국의 영광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는 아직도 패권국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새로운 통치의 방법으로 새로운 지도력을 선보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부분이 있죠. 그와 동시에 중국의 방식과 대비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또한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투자 붐이 불 수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전 세계 어려워하는 입장에서 메시지를 보이는 거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거죠. 누가? 예. 미국이라는 현재 패권국, 중국에게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 가장 큰 국방 이벤트, 종전선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국방력을 키움으로 인해서 미국과 어떤 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고, 2022년에는 이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주 흥미진진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